네, 안녕하세요. 이불의 알릴레오 44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4월 18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어,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그 1표본 T 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의 양적인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할 수 있는 가설 검정이 1표본 T 검정, 영어로는 one sample T 테스트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얼로 하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1표본 T 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one sample T 테스트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이걸 쓸 수 있을 때는 이제 가정이 있는데요. 모집단의 양적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규성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규성 가정이 만족이 될 때 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한다면 모집단의 양적 자료의 평균이 기존보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달라졌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 또는 분석하는 방법, 기법 이런 것들을 요런 거 하는 부분이 1표본 T 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정규성 가정이 깨졌을 때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차시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정규성 가정이 됐다라고 하고 그랬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제 데이터는 위민이라는 이 어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변수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를 의미하는 하이트가 있고요. 몸무게를 의미하는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웨이트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설을 세우면 이제 기무 가설은 요 위민이라는 게 이제 미국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미국 성인 여성들의 평균 몸무게는 130파운드이다. 단위가 파운드고요. 대립 가설은 미국 여성들이 몸무게가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여성들의 평균 몸무게는 아이고 오늘은 오타가 많네요. 몸무게는 130파운드보다 많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은 이제 정규성 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하는 방법은 원샘플 t 테스트인데 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t.test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t.test 함수에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달러 해당된 변수명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넣어줘야 될 거는 뮤가 되겠습니다. 뮤. 그래서 뮤가 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lternativ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lternative는 대립가설인데요. 이렇게 티다 테스트에 이렇게 데이터 달러 베리어블 그 다음에 뮤라는 아규먼트 그 다음에 alternative라는 아규먼트를 줍니다. 그럼 뮤는 뭐냐면 뮤에다 뭘 넣어줘야 되냐면 기무 가설이 참일 때의 모집단의 평균 이거를 모평균이라고 하죠. 그러면 기무가설이 참이면 여기 보시면 요 기무가설에서 보면 평균을 130파운드로 보겠잖아요. 그래서 요 130이 바로 뮤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ternative가 있는데요.
alternative는 이제 대립가설을 얘기합니다. 대립가설이고요. 이 대립가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립가설은 뭐뭐보다 뭐 크다, 뭐 많다, 뭐 높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요. 예, 캐릭터 형태로 greater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대립가설이 예, 작다, 뭐 적다, 닫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 less라는 캐릭터 형태로 주시면 되겠고요. 대립가설이 같지 않다, 뭐 이런 경우는 캐릭터 형태로 to the sided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폴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alternative 대립가설을 지정하지 않으면 네, to the sided가 기본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써드리겠네요. 이 뮤도 네, 뮤를 설정하지 않으면 네, 디폴트는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아규먼트를 생략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 코드로 와서 볼 때도 바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도 그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대략 이렇게 설정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해보면 t.test가 되겠고요. t.test 우리 데이터는 위민이 되죠. 위민 그 다음에 달러 하시고요. 그럼 여기 두 개의 변수가 나오는데 저희는 weight가 되겠습니다. weigh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카마 저는 좀 잘 보이시라고요. 카마 한 다음에 엔터 하겠습니다. 네, 뮤하고 equal 130이죠. 기무가들이 참일 때의 모집단위 평균은 네, 130 파운드니까 이 단위는 안 쓰겠죠. 130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마 그 다음에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alternative equal 네, greater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equal의 위치를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치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저희는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해보면 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그림을 꼭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기무가설이 뮤가 130이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이 뮤가 130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설을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U의 수준은 특별하지 않으면 0.05 다른 말로 한다면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모집단이 정규성 가정이 됐을 때 여기서 실질적으로 만나는 값은 소문자 t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자 t는 x바 표본의 평균 마이너스 뮤 기무가설이 참일 때의 모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s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루트 n 이런 값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값들은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t n-1이라는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고요. 여기는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x축이 하는 값들이 다 뭐냐면 소문자 t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u의 수준의 방향은 누가 결정지냐면 대립가들 결정지거든요. 그래서 대립가들이 크다기 때문에 우리의 u의 수준은 이 t분포에서 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커야지 의미를 두겠다는 거죠. 의미를 둔다는 건 대립가설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알파 이퀄 0.05 퍼센트로 고친다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5%에 해당되는 이런 t를 표본에서 만나면 그때 결론은 대립, 즉 미국 여성들의 평균 몸무게가 늘어났다, 증가했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상위 5%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t를 만나면 결론은 기무. 미국 성인 여성들의
평균 몸무게는 여전히 130이다라는 기준의 입장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 하에서 이제 세 번째로 한 게 표본을 조사한 거죠. 예, 미국 성인 여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고 그 표본으로부터 조사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조사한 게 뭐냐면 표본의 평균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표본의 평균을 보시면 이 어뢰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mean of x가 나오잖아요. 요 값이 바로 x바가 되겠어요. 표본의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136.73이 되겠죠. 136.7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 값을 t 값으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공식을 한번 다시 쓴다면 요 x바 마이너스 뮤 그 다음에 s 나누기 루트 n이 되겠죠. 그래 이걸 해보면 요 x바가 얼마냐면 136.73이 되고요. 여기 있는 뮤는 뭐냐면 기무 가설이 참일 때의 모집단위 평균입니다. 그 가설 검정은 항상 기무 가설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가정 하에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130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S 표본의 표준 편차인데요. 안타깝게 요 T 테스트 결과에서는 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콘솔에서 한번 구해보면요. SD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약자고요. 위민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웨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예, 표본의 표준 편차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반올로 하면 15.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5.5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 n이죠. 그래서 n을 보시면 n이 얼마냐면 요 df가 자유도거든요. n-1이 14니까 요 n은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계산을 해서 예, t값을 이 어리 자동으로 계산해 줬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요 t값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683 저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683이라는 값이 나왔죠. 예,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과연 요 t값이 이 분포에서 상위 5%에 해당되는 값인지 또는 상위 5%에 해당되지 않는 이쪽에 있는지를 저희는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저희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똑같은 분포에서 똑같은 이거 밑에랑 똑같이 그림은 똑같진 않겠지만 네, 똑같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0,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고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얘가 t14라는 네, t 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표본에서 어떤 t 값을 만나냐면 플러스니까요. 여기 어딘가겠죠. 그래서 이 값이 t equal 1.683이 되는 거죠. 그러면 U의 확률도 이 대립가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대립가들이 크다니까 우리가 만난 이 T보다 얼마나 더 크냐라는 거죠. 네, 요 면적. 네, 요 면적이 바로 뭐가 되냐면 P-밸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밸류는 뭐냐면 U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얼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 면적이 얼마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0.057 네, 그래서 약 0.057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퍼센트로 고친다면 5.7%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위가 되겠죠. 큰 쪽이니까. 그래서 T 1.683보다 큰 쪽의 면적은 5.7%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였죠? 상위 5%에 해당되는 T값을 만나면 그때 대립으로 가겠는데 예, 우리가 만난 T값을 보니까 상위 5% 안에 드는 게 아니라 5.7이니까 상위 5%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되냐면 이제 결론은 네, 기무가설이 됩니다. 이 표본의 결과를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130보다 이 표본의 평균을 본다면 6.73파운드가 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올 때는 이거는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미국 성인 여성들의 몸무게가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우연히 그냥 요 정도 6.73 정도 이렇게 증가된 이런 데이터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기무로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가지고 짧게 워딩을 한다면 결론 유의 확률이 보통 0.057 그래서 유의 확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그 다음에 상관계수, 회기계수, 결정계수 이런 값들은 최종적으로 소점 세 자리를 갖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점 세 자리 하고요. 유의 확률이 0.057이므로 의사결정을 어디서 하냐면 0.05 유의 수준에서 하는 거죠. 5%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기무가설 채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말 한다면 미국 성인 여성들의 몸무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 있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가설이 다를 수 있겠죠. 이 대립 가설이 본인의 연구나 다루는 문제에 따라서 커졌다라는 게 대립이 될 수 있고요. 작아졌다라는 게 또 대립이 될 수 있고요. 같지 않다가 대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요 alternative 부분만 less 그 다음에 to the sided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분석했는데 지금은 요거는 콘솔의 출력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런 원샘플 t 테스트를 여러 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결과들을 벡터나 이런 쪽에 저장하고 그거를 또 엑셀로 보내서 최종적인 보고서나 이런 결과를 보실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요 결과를 그냥 콘솔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result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alt 마이너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sult 이렇게 하시면 이 결과가 아까처럼 이제 콘솔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result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를 보냐면 이제 스트럭처 약자인 str이고요. 그 다음에 result 이렇게 해보시면 이 result에는 어떤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요. 9개의 중요한 9개의 값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statistic 이거는 검정 통계량이라서 요 t 값을 의미하고요. 파라미터라고 해서 요 자유도, 그 다음에 p-value, 유의 확률, 그 다음에 confident 그래서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estimate라고 해서 이게 표본의 평균 x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null value라고 해서 기무 가설일 때 무집단의 평균 이거 되겠고요. alternative 대립 가설은 뭘로 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분석 방법이 죄송합니다. 이 분석 방법이 뭐였는지 보면 one sample t-test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 보면 위민의 weight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했다라는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필요하신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는 현재로서 한 2개 정도만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T 검정 통계량, T 통계량이고요. 그 다음에 P-value, U의 확률 2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리스트를 슬라이싱, 전체 중에서 일부를 끄집어내는 걸 슬라이싱을 하는데요. 리절트 하고요. 3가지 방법인데 여기서는 달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틱에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 T 통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T 통계량 또는 T 검정 통계량 가설 검정에서 쓰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sult 달러 그 다음에 p.value가 있죠. 그래서 방향키 움직이서 한 다음에 컨트롤 해주면 요 해당된 U의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p
p-value입니다. 그래서 p.value라기보다는 p-value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저희 나라 말로는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 값이지만 만약에 원샘플 t-테스트를 뭐 10번, 뭐 30번, 100번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또 이렇게 누적 이렇게 잘 쌓아서요. 네, 그런데 그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경한 다음에 엑셀 파일에 저장하면 네, 몇십 개의 그 변수에 대해서 네, 원샘플 t한 결과를 저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요 정규성이 깨졌을 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요. 이론적으로 짧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얼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정규성 검정이라는 걸 통해서 정규성 가정이 만들어질 때는 t-테스트, 원샘플 t-테스트, 정규성 가정이 깨졌을 때는 다음 차시 배울 그 분석 방법 이런 거 하는 것도 소개하고요. 또 시간이 되면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했고 그 결과를 누적해서 엑셀로 저장하는 이런 부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